2021년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진심으로 올해 안에 그 문제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길 바랬지만 결국 올해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고 게이머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죠. 정말 기대작이 많았던 2021년, 안타깝게도 꼭 그랬어야만 했는지 실망스러웠던 게임들의 행보를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2021년 2월) 블리즈컨 라인에서 발표된 디아블로2의 리마스터판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새로운 그래픽 엔진과 개선된 편의성, 28분가량의 시네마틱 영상, 더빙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한글화, 그 시절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9월 24일 발매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출시하자마자 PC방 점유율에서 로스트 아크를 제쳤고 9일 만에 서든 어택까지 제치며 2위로 오르는 등 죽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었지만 2달 만에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유저 평점은 하나같이 바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자체의 퀄리티는 괜찮았지만 심각하게 형편없는 서버 관리 때문이었죠. 발매 당일부터 이유 없는 튕김 현상과 캐릭터 롤백 현상, 심지어 아시아 서버는 게임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발매한 지 한 달이 다 되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유저들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특히 저처럼 디아블로 3 때도 서버 장애 때문에 열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더욱 분노가 치미셨을 겁니다. 거기에 발적화, 부자연스러운 연출, 어디서 PC빔을 맞았는지 못생기게 리메이크된 캐릭터들, 기술도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신경쓴 티는 많이 났지만 유저들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네요. 딴 건 몰라도 그놈의 PC는 적당히 좀 합시다. 아니 멋진 갑옷 입혀주면 뭐하나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데. 패션의 얼굴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그만한 게 없죠. 개발진들의 무더기 퇴사로 우려가 많았지만 모던 워페어 엔진의 재사용과 절단 시스템의 복귀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콜 오브 듀티 뱅가드. 하지만 출시 후에는 허점이 너무 많이 발견되며 유저들로부터 큰 혹평을 받고 말았는데요. 캠페인 모드는 원래 짧은 편이었다지만 플레이 타임이 평균 4시간밖에 안 되는 건 너무 날로 먹었죠. 심지어 후반에 김 빠지는 스토리도 욕먹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멀티플레이의 경우 팩션 시스템 삭제, 디테일 오류, 막장 수준의 총기 밸런싱, 맵도 하나밖에 없는데 서버 상태마저 불안해 콜오프 이후로 최악이라 평가받는 좀비 모드, 거기다 국내에서는 PC판마저 콘솔판과 같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국내 PC 유저들의 원성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와서 정말 반가웠는데 안타깝네요. 개성있는 캐릭터들, 매력있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오픈월드 RPG, 이런 치트키를 가지고도 개판을 친 게임이 있습니다. 오픈월드 RPG 바이오 뮤턴트. 국내에선 더빙까지 완벽하게 한국어화가 되어 저도 꽤나 관심을 가졌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이 열린 뒤 예고했던 게이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말았죠. 예고 안 한 전 승리자가 되었고요.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캐릭터는 분명 매력있고 특히 배경이나 전체적인 그래픽의 퀄리티는 좋았지만 억지스럽고 재미없는 게임의 스토리가 첫 번째 발목을 잡는 요소였습니다. 서브 퀘스트는 지루하고 반복적인데 보상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인물과의 대화에서 주인공은 웅얼웅얼하고 나레이션이 이를 통역하듯 설명하는 이벤트 씬은 게임의 몰입도만 떨어뜨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전투 시의 조작감이나 타격감이 매우 허접했어요. 이런데 가격이 무려 64,900원이니 실망감이 클 수밖에요. 전 이런 싱글 게임들의 한국어 더빙을 정말 환영하는 사람인데 사펑도 그렇고 더빙되는 게임들이 이 모양으로 출시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레포드의 정신적 후속작이라는 말만 믿고 기대했지만 베타 테스트에서부터 슬슬 불안하게 만들더니 혹시나 역시나 존시나 레포드보다도 못한 게임으로 출시된 백 포 블러드. 레포드의 특수 좀비들은 외관에서부터 특색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패턴이 있었는데 백 포 블에서의 특수 좀비는 이런 개성도 없고 비슷한 외형 때문에 특별히 대처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난이도는 극악 수준으로 어려운데 언패물이나 지형 지물을 알아서 피하는 적 AI에 비해 구해주는 것도 늦고 공격도 제때 안하는 멍청한 아군 AI도 게임을 즐기지 못하고 빡치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풀프라이스로 팔아먹으면서 제대로 된 조치도 없던 개발사의 태도 역시 문제였죠. 솔직히 손 좀 보면 꽤 괜찮은 게임이고 친구끼리 하면 분명 재미는 있어요. 다만 이 가격에 살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니까 할인할 때나 게임 패스에서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인천 송도 약반 트레일러, 멀티플레이에 몰빵한 자신감. 콜 오브 듀티와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지 기대했지만 둘이 사이좋게 손잡고 나락으로 떨어진 배틀필드 2042.
호평받았던 전작의 요소들은 삭제되었고 무기의 밸런스는 개판이었으며 장점이었던 탑승 장비마저 대폭 줄어들었죠. 자신있게 싱글 플레이를 삭제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멀티플레이의 서버 상태도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이엔드급의 그래픽 카드로 DLSS를 켰음에도 제 성능을 뽑아내지 못하는 궤적화, 게임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버그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배틀필드 5가 차라리 나았다는 평을 들으며 모든 플랫폼에서 유저 평점 2점 이하를 기록하는 역대 최악의 시리즈가 되고 말았죠. 결국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세일에 들어가고 스팀에서는 3일간 무료 체험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세대 콘솔판 가격은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먹었다니 멋지네요 정말. 저게 사람의 새끼가 아니야. 어? 오늘날 GTA 시리즈를 넘어서 그냥 오픈월드의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GTA3의 출시 20주년을 기념하여 공개된 GTA 트릴로지 데피니티 에디션. GTA3와 바이스시티, 산안드레스 이 세 작품의 리마스터 합본팩으로 트레일러에서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그래픽 품질 덕에 그 시절 GTA 재밌게 했던 우리들의 향수를 아주 크게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무엇보다 손가락이 생긴 게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산안드레스는 GTA5를 하기 전까진 저에게 최고의 시리즈였거든요. 그 GTA4보다도 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출시 후에는 전 플랫폼의 유저 평점이 빵점대를 기록하는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펑의 악몽이 재림한듯 게임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버그와 때깔말 리마스터지 웬 외계인이 되어버린 등장인물들, 완전 게임이 퇴화해버렸죠. 거기다 PC판과 콘솔판을 가리지 않고 최적화가 정말 심각하게 개판이었습니다. 차세대 콘솔에서도 60프레임 방어가 안되고 스위치에선 그 많은 그래픽 효과가 전부 비활성화 되었는데도 20프레임 언저리로 구동이 되었죠. PC판 역시 퍼포먼스 상태가 개판이었고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이란 걸 안하고 개발한 티가 너무 났습니다. 아무리 외주를 맡겼어도 이런 것조차 확인 안하고 출시한 락스타도 정말 이해가 안되었고요. 이렇게나 개판인데 가격은 AAA급 게임 수준으로 받아먹으니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You were a soldier first class, right? 출시 후 1년 반 만에 PC판으로 출시된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하지만 기대와 달리 플스4 유저와 PC 유저들에게 쌍으로 실망감을 주고 말았는데요. 먼저 논란의 시작은 인터그레이드 업데이트였습니다. 신캐릭과 신규 에피소드로 무장한 인터그레이드는 유료 DLC가 아닌 무료 업데이트로 공개되어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플스4로 발매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플스5에서만 이 업데이트가 적용됐습니다. 이유는 신규 에피소드가 플레이스테이션 5 성능에 맞춰 제작되었기 때문이라는데 솔직히 마냥 수긍하기는 어려운 해명이었죠. 이 때문에 정말 많은 플스4 유저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금도 구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당시 플스5 보급률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장 플스5 구입 계획이 없는데 이거 완전 인질이잖아. 거기다 원래 1년 기간 독점이었는데 인터그레이드 출시로 인해 6개월이 연장되며 출시를 기다리던 PC 유저들도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드디어 PC판이 출시되었는데요. 에픽 독점으로 나온 건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전 스팀보다 에픽의 게임이 더 많거든요. 물론 다 무료 게임이지만. 논란이 되었던 이슈는 바로 게임의 가격이었습니다. $70, 우리나라에선 79,800원으로 출시되었죠. PC판은 본래 콘솔판보다 덤핑된 가격에 판매되어 왔지만 스퀘어 에닉스는 파판 7뿐 아니라 내년 5월 출시 예정인 포스포큰의 가격까지 $70로 책정했습니다. PC게임의 $70 정책은 파판 7이 최초로 행한 셈인데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 업체가 욕먹을 거 알면서도 총대 메고 치킨 가격을 올리자 다른 업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올리기 시작했듯이 이제 PC게임의 $70 시대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파판 7은 완전한 신작 게임도 아니고 플스4로 했던 사람들은 업데이트도 안 시켜주더니 PC판은 이런 가격으로 내놓으니 욕을 안 하게 안 할 수가 없죠. 디지털 파운드리의 편집장 존 린네만은 FHD 해상도를 RTX 3090에서 돌려도 엉망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최적화까지 엉망이면 안되죠. 저에게는 페르소나 다음으로 JRPG에 대한 편견을 깨부셨던 놀라운 게임이었는데 스퀘어 에닉스의 이러한 실망스러운 행보 때문에 안 좋은 이슈로 떠올랐던 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실망스러웠던 게임 이슈가 참 많았던 2021년이었는데요. 그래도 곧 다가올 2022년엔 올해보다도 더욱 기대를 받고 있는 대작 게임들이 다가올 예정이니
2021년의 악몽은 그 바이러스와 함께 소멸되고 우리 모두 행복한 2022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햄보이의 게임쇼는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구걸도 안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